자,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마지막 비밀 음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음수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그런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라면 누설된 경우에 국가안보의 심히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또 그 개인이나 기업이 비밀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개인이나 기업을 위해서 그 비밀을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만약에는 그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 음수하지 않을 그런 경우에는 업무 수행하면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에게는 비밀 음수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그 우리 행정법 앞에 청문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관한 어떤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국민의 행정의 어떤 참여 보장, 또 행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서도 이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 이게 정보 공개가 이제 원칙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보유하고 있는 어떤 비밀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재판에서 어떤 정의나 또 서류가 제출될 그런 되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국회가 비밀에 관한 사항, 공문에 대해서 비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언을 요구를 하거나 또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공문의 비밀 음수 의무와 또 어떤 공공기관의 정보가 또 공개돼야 할 필요성, 또 이런 것들이 충돌할 때 이걸 어떻게 여하히 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음수해야 된다 이렇게인데,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에는 형식적으로 비밀이 분류된 것도 있고 비밀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군사기밀보호법이나 보안업무 규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비밀이 1급, 2급, 3급으로 다 형식적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나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라든지 기업의 어떤 비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물론 이제 비밀에 대해서는 그 학설이 이제 대립이 됩니다. 실질 비설, 형식 비설 이렇게 되는데, 형식 비설이라는 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비밀로 지정한 것이다. 1급, 2급, 3급 또는 대비로 이 지정해야 이게 비밀이 된다.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한 것이 비밀이다. 이게 형식 비설이고, 실질 비설이라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더라도 비밀로서 실질을 가지고 객관적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한다 하는 경우에 이제 실질비다. 여기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판례는 실질비설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밀로서 보호할 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통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선 특정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비밀성을 가져야 된다.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는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입니다. 국민이나 국가 어떤 전체 또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 그 다음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비설이고,
이것이 우리 판례의 입증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실질이 비밀이 아니지만 우리 훈령에 의해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에서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개를 하더라도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 정보관리 수칙에서 이렇게 비밀을 분류했다는 것은 비밀로 취급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명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은 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비와 형식비 이거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그 뭐 이야기라서 좀 언급하기 뭐 합니다만 과거에 어떤 그 감사원의 감사관이 예를 들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내용이 뭐냐면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재벌들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실태 여기에 대한 이제 감사를 진행하던 중에 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상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들어와서 감사를 중단하게 됐다. 이제 이런 사안에서 이모 감사관인데 사급 이모 감사관이 그런 상황에서 이 감사의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제 신문 한겨레 신문 예를 들면 언론에다가 이거를 제보를 해서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이에 관한 내용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감사관에 대해 가지고 무슨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이제 형사 기소가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그 내용 자체가 비밀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대상, 형사상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되면서 또 행정적으로는 징계,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례는 형법상 공무상 기밀 누설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밀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비밀이 취해되는데 설사 감사원에서 이 대비로 어떤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을 볼 때 재벌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어느 정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입장, 또 행정 목적 여기 있죠. 그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라는 것이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이래 됐는데 이런 거는 정부나 또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로서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고 또 궁극적인 어떤 의미에서 정부나 국가의 이익이나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오히려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또 여기 이 부분에서도 징계, 비밀 엄수 위반도 역시 실질적으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했다고 해서 누설했다고 해서 비밀 엄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의 징계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단이 됐으니까 그 내용은 다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현 상태에서 비밀로 취급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 즉 아까 말한 정보관리 수칙이 해놨죠. 그런 식으로 훈령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 직무명령에서 비밀로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갖다 냈으니까 이거는 명령 위반이죠. 명령 위반에 의해서 위반으로 징계가 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그 비밀이 실질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밀 엄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은 재직 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 안 되니까 퇴직 후에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 비밀 음수 의무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또 국민의 행정의 참여, 또 행정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 이런 거를 위해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공무원이 그거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보 공개법 보면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니 바로 거기에 해당돼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면 바로 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우리 다수 의견은 서로 법의 취지가 다르다. 예를 들면 정보공개법은 아까 말한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또는 국민의 국정에 참여,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보장 이런 목적으로 정보는 가급적 공개되어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이 법을 정한 것이고 하되 예외적으로 이제 비공개할 사유가 있을 때는 하는 그게 이제 된 것이고 공무원의 비밀음수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이 두 개 아까 말한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그 법하고 규율 목적이나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비밀음수 의무 규정을 이유로 해가지고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다수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서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할 사유를 열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지, 공무원의 비밀음수 위반, 비밀음수 의무 그 자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바로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 두 개의 법률은 서로 규율 목적이나 규율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고. 그 다음 또 하나 하는 것은 이 직무상 비밀에 대한 정언의 거부인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있던 자가 직무에 관한 그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언을 하게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일하는 당의 공무소가 이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한때는 그 소속 공무소 감독 공무소 승낙 없으면 정인으로서 심문하지 못한다. 법원이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무원이 예를 들면 법원에서 정인으로 출석해서 정언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신고를 이렇게 소속 공무상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소속했던 관공서나 감독 관공서에서 승낙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이 나를 정인신고 못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놓고 원칙을 그래놓고 그러나 그 소속 공무서나 내가 속하는 소속 공무서나 당의 감독 공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한다라고 물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밀일 때는 이런 절차를 두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또 출석해서 정언하라고 하거나 또 그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서 정언에는 내가 신고하면은 일단 소속 관공서 감독 관공서 승낙 안 하면 나를 정언으로 심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회의 경우는 무조건 정언을 하고 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좀 세고 다만 이때 이제 그 소속 장관이 이거는 또 정해놨습니다.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국가 기밀이다. 그리고 그 발표가 될 경우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소명을 하면은 소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서류 제출을
그래 소명하면은 서류 제출을 이제 거부할 수 있다는 정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됩니다. 또 소명한 경우에도 국회에서는 그 소명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라고 해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어떤 게 하면 그 소속 장관의 그건 소명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 큰 사람이 나와라.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나와서 이게 이제 정언하거나 서류 제출하게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라고 국무총리가 성명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이나 상임위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국회에서의 어떤 정언이나 서류 제출이 굉장히 거부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죠. 비밀이라는 이유로 그런 게 돼야 돼요. 두 가지 절차. 소속 장관이 우선 국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국가 이게 누설이 공개가 되는 경우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소명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그래도 국회가 납득하지 않을 경우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성명을 하면 비로소 그렇게 될 경우는 비로소 정언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법원에 재판할 과정에서 이제 비밀 정보의 비공개 정언에 관한 제도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비공개 재판을 통해서 정언을 받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하나 남은 게 중요한 게 있네요. 내부 비리 고발을 위한 직무상 정보의 공개입니다. 자, 이게 보면 공무원들 사이에 내부에 어떤 비리를 고발한다 이런 차원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 부분에도 상당히 이것도 직무상 비리를 해서 어떤 공직 사이의 어떤 또 긍정적인 측면을 제고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조직의 계층 질서 보장 또는 공무원의 어떤 그 공행적 업무의 어떤 통일성, 효율성 이런 게 비춰보면 조금 이게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부 비리 고발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패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내부 비리하도록 하는 경우. 그러나 이런 부패방지법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 하지 않고 임의의 어떤 절차에서 이건 내부 비리다 언론에다가 공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부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라. 그래야 비밀 엄수 위반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는 비밀 엄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 이용의 금지 의무 있네요. 업무 처리 중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이런 사건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다른 이야기지만 공무원 사회는 그 기부금품을 걷지 못한다. 공무원은.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게 속하는 기관이나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공무원이 이 직무의 어떤 대가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직무와 관련성이 전혀 외관상 대가 관계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이나 공무원이 기부금을 모집하면 이 공권력의 영향력 하에 어떠한 것처럼 보인다. 또 그런 의심이 자아나게 됐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부금 분모집 금지법에서는 공무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 이게 이제 뭐 결론 낼 수 없지만 최근에 재난 구조금인가 이걸 어떤 사람들은 받지 않고 기부를 한다. 또는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 어디가 받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만약에 지금 어떤 기관이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 공공기관이 한다면 결국은 그 좋은 의미에서 기부를 하는 것처럼 나는 안 받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 하에서 또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 때문에 결국은 기부가 강요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 이런 의구심을 지어냈기 때문에 제도로서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측면이든 간에 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다른 쪽에서 다른 어떤 이유, 아까 그 공무원의 어떤 보수 청구권 그걸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가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일방적으로 몰려가지 말고 항상 이게 이 법을 하는 좀 균형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좀 다양한 어떤 견해들이 있음을 알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시사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공부 따로 그거 따로 국법처럼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공부도 하고 사고도 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